신촌대에서 가장 많은 수강생을 동원한 학과는 어디일까요? 접니다. 안 믿어지시죠? 이게 뭔가 싶어서 온 사람들이 자그마치 70명이 넘습니다. 1년 동안. 뭐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단순한 가요의 역사면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듣겠습니까? 가요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역사의 지식이 가요를 통해서 굉장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직접 노래를 불러요. 한 강의마다 한 13곡 정도를 제가 완창을 합니다. 완전. 클래식도 합니다. 클래식도 합니다. 정말입니다. 왜 안 믿으시지? 조금만. 아니. 들려줄 때가 되면 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처음에 그랬습니다. 신촌대에서는 역시 가장 인기를 끄는 거는 종이 접기, 스키 체험, 요런 게 히트를 칠 거다. 그러니까 창업학과가, 이거 내 그 학과장하고 친해서 그래요. 창업학과가 그 아주 이렇게 제목을 바꿔가지고 그까짓 것 창업학과. 창업이 어렵지 않다 이 말이지. 제목 잘 지었죠. 이런 과들이 이제 일종의 전략학과였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윤범기가 학과가 시작되기 전까지 혼자 등록해 있었어요. 갑자기 무슨 이런 상전벽해가. 그래가지고 윤범기가 자기가 학과장이, 학교 교장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수업을 들은 건데 너무 이게 아깝거든. 나에 대한 의리를 지킨 거지 내 강의력을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뭐냐면 이런 시범 강의를 한번 만들었어요. 네가 한번 해봐. 그래서 서울의 수송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여기부터 시작해갖고 노래를 부르면서 막 이렇게 넘어가다가 마지막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70년대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끝나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신촌대 사무국장 하는 애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하루에 막 10몇 명씩 쏟아져 들어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가 말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정보가.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 노래 말이야. 한 곡만 내가 배워갖고 할 수 없을까? 수업 시간에. 애들이 너무 재미없는 강의에 대해서 막 이거를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내가 뭘 하실 수 있는데요. 그죠?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실까요? 제가 지금 어제 나라살림연구소라고 하는 데를 가서 예산을 다루고 왔던 사람인데요. 거기에 지금 여기 보이시는 분들 몇 분 있어요. 그리고 신촌대에서 그 사회적 예술학과, 소위 얘기해가지고 세월호라든지 무슨 위안부 사태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이런 과에 대해서 목말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 자, 그분들이 좋아하는 게 요거 말고 뭐가 있는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조용필 때문에, 패튀김 때문에, 이미자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잖아. 그런 노래 부르고 지나가면 이문이 박살날 정도로 빡 차고 지나갑니다. 예씨 이런 노래 때문에 부르고 말이지. 그죠? 그 노래에 항상 민중가요를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클래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제가 클래식을 썼느냐. 클래식을 듣고 클래식을 감상하고 클래식을 부르면 이 꼴 뭐였습니까? 부르주아제였습니다. 자산계급과 민중계급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할일 없는 유한계급의 놀이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 인간들이 뭐 하고 있는지 제가 잘 압니다. 그렇게 욕하고 발로 차고 나갔던 인간들이 도대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인생을 우리가 불교 믿으시는 분들 잘 그렇게 얘기하죠. 금생에서 구업을 많이 지으면은 내 생에 이제 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제가 맨날 그래 클래식 하면서 전생에서 그거 하신 그러니까 지금 생에서 그걸 하시던 그 선배님들 내가 다 아는데 아마 다음 생에는 다 동물로 태어나거나 거지로 태어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세월이 지났을 때 과연 그 노래가 우리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었는가? 우리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있는 이 사람은요. 몇 대 강사 이런 거에 선정된 적은 없는데 제 페이스북을 혹시 보시는 분이 있으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한 3, 40대가 저기서 강의하나 보니까 개나 소나 강의하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 그게 아니면 세형님 그 어떻게 거기서 강의를 합니까? 라고 생각을 해요. 가라오케 근현대사를 그것만 아시는 분들한테 백이성이가 뭘로 먹고 사는데 이러면 동아시아 유교 사상사로 먹고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선생님이 그런 것도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동아시아 유교 사상사로 먹고 사는 줄 아는 사람들에게 신촌대학교에서 가라오케 근현대사를 한다 그러면 또 깜짝 놀래요. 그 선생님이 그런 것도 할 줄 압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가운데서 좀 즐기고 있습니다. 내가 현대사를 해도 잘하고 유교사를 해도 잘하고 불교사를 해도 잘하는 모양이에요. 저는 요 밑에 잠깐만요. 학과장의 노래를 직접 감상하면서 노래를 배웁니다. 그 노래가 이런 거예요. 진정 재미있는 한국 현대사를 월요일 아침에 만나자라는 것이죠. 제가 아침 10시부터 12시로 되어 있는데 아마 강의 계획서에는 10시 반부터 12시 반이라고 되어 있나 봐요. 뭐 상관없습니다. 6월 달에 5월 달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6월 달에 제가 스케줄을 넣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한 주에 의욕이 없이 출발할 수 있는 아침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월요일 아침인데 제가 의욕을 정말 불어넣어 드릴 수만 있다면, 그렇지 않겠나요? 조용필과 80년대 하면 뭐가 딱 머릿속에 여러분들 생각이 나시는지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시죠, 사실은. 그냥 심장이 바운스 거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민중가요와 현대사는, 민중가요는 주로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그거는 80년이고. 그죠? 그건 김성식 의원이 그렇게 국회에서 지키려고 했던 노래죠. 민중가요와 현대사는 언제부터 들어가느냐면, 민중가요라고 하는 게 언제부터 출발했냐면 69년부터 출발. 음악대장이 4주차에서 1등, 5주차에서 1등 먹을 때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혹시 아십니까? 봄비? 네. 봄비가 언제 작곡된 거죠? 69년도 2월 달에. 그죠? 김현철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봄이 안 왔는데 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부른 노래라고 얘기하죠. 2월 달에 발표했으니까. 아무리 세월이 69년이라도 2월이 봄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추웠으면 추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봄비를 지금 와서 개사를 해서 부르니까 사람들이 다 감동하잖아요. 그죠? 옛날 노래이기 때문에 들을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했느냐에 따라서 원곡까지 찾아서 들을 수 있는 거게 되죠. 69년도 2월 달에 신중현 씨가 처음으로 봄비를 녹음해서 불렀고, 그 다음에 다시 70년 4월 달에 박인수라는 가수가 이제 진짜 사이키델릭 락으로 이제 개사를 해서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무려 46년이나 지나서 하현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하현우인지 백이성인지 알게 뭐예요. 그러니까 박준석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봤더니 노래 실력이 엄청났던 수도 있죠. 그 다음 패티김과 이 클래식과 근현대사. 클래식과 근현대사에는 작년 8월 달에 강의했을 때는 논란에 아직 휩싸이지 않았던 인물인데, 요번에는 강의할 때는 좀 뺄까 말까를 고민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게 정명훈입니다. 그죠? 예. 작년 8월 달에는 정명훈이 잘했다 못했다를 갖고 계속 싸웠는데, 그래서 자신있게 그냥 정명훈을 들고 나왔거든. 그런데 이제는 정명훈 들고 나왔다가는 그거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저는 돌 맞아요. 큰일 납니다. 혐의가 확인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요걸로 안 하고 가곡으로 좀 가보려고. 원래는 정트리오로 가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경화하고 명화는 명훈이 돈 받아서 결국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간단하게 좀 언급이 되고, 여기 패티김과 이미자의 경우에는 64년도에 발표돼가지고 지금까지 42년 동안 세대를 아울러서, 아까 여론조사 나오죠. 가요 여론조사 하면 42년 동안 1위 하는 노래가 어디일까요? 그런 노래가 있기는 한 거예요. 그게 동백아가씨예요.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거나 그런 노래가 있다는 것만 알잖아요. 그토록 투표를 많이 해서 문제인 50대 후반 중반 이상에는 동백 아가씨를 모르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아시겠습니까?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동백 아가씨 그쪽 세대.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대신에 뭐냐면 판타스틱 베이비를 아는 거지.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요번에 이 가라오케 근현대사의 주제가가 판타스틱 베이비예요. 여기 붙어라잖아요. 그죠? 여기 모여라. 나와서 다 같이 놀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라오케 근현대사의 본래 제목입니다. 역사라고 그러면 전부 다 아유 저는 뭐 제가 동굴 강연에서도 얘기했지만 역사가 싫어서 이공계로 간 사람들 많잖아. 역사하기 싫어가지고. 왜? 역사, 철학, 인문학, 문학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협쳐가지고 문과를 결성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지로 싹 이공계로 빠집니다. 아우 나 이공계 갈래.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문과로 진학해도 절대 역사 수업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수업을 들어봐도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현대사를 할 때. 이동학 여기 강의 표지에도 나오는 이동학이가 하도 주변에 지역위원장들이 물어봐서 이 강의가 도대체 뭔데? 라고 물어봐가지고 윤봉기가 광고를 막 하니까 물어보니까 제가 듣고 나서 남진 나훈아가 70년대를 딱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학이가 그때 뒤에서 그죠. 야 이거 진짜 재밌네요. 내가 직업 없으면 형님을 이걸 강의를 시키고 내가 매니저를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까지 재미있는 줄 잘 몰랐거든요. 패티김은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패티김이죠.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왜 좋아하는지는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잘 알 수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 왜 좋아하나?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봄비라든지 뭐 Don't Cry For Me, 그죠? 뭐 널 사랑해, 뭐 So You Don't Cry For Me 하면서 나오는 그 노래, 그 다음에 뭐 Fantastic Baby, 하여가 이런 노래들이 사람들 뭐 일상으로의 초대, 뭐 이런 것들 자체가 사람들에게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노래가 좋은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 노래가 사회를 정확하게 읽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어떤 한 가수가 10년 이상 인기를 끈다. 어떤 한 명의 가수의 노래 하나가 몇십 년을 인기를 끈다. 뭐 10몇 년 인기를 끈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경제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 요 체제 하에서의 자기가 살아남을 공간을 대규모로 확보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사람이 노래를 듣는 1999년까지의 방식은 오직 하나, 레코드판에 이렇게 올려서 듣는다든지, CD에 넣어서 듣는다든지, 테이프를 넣어서 듣는다든지, 디지털이든 아날로그든 라디오를 맞춰서 듣냐, 아니면 텔레비를 튼다든가, 전부 다 뭐냐면 인풋 아니면 아웃풋이에요. 그죠? 그 인풋을 할 때는 뭐가 들어갑니까? 텔레비, 라디오, CD 이런 거 하면 뭐야? 그거 살 때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는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자기가 얻고 싶은 재화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사하고 가수하고 작곡가하고 작사가하고 무대 공연 예술가들이 하나로 합심을 해서 이 시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낸 하나의 결과물입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민중가요는 뭔데? 텔레비를 타지 않아도 인기 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2014년도 3월 5일 날 대한민국 가수협회가 한국가요 100주년이라는 행사를 했어요. 그때 대한민국 인기 10대 가수라고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패티김, 이미자, 그 다음에 여기에 양희은, 그 다음에 여기 조용필, 당당하게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위에 이름을 다 올린 거죠. 양희은이 7위로 뽑혔으니까 절대 나쁜 성적이 아닙니다. 지금은 뭐 요리 프로그램에서 아주 대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요즘은 양희은 노래 잘 안 듣고 음식만 맛보려고 하잖아요. 예. 조용필은 80년대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민중가요는 70년대와 80년대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권위주의적인 시대를 잘 받아내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더군다나 클래식 쪽은요, 이 클래식을 그동안에 유한계급의 이런 쭉 이론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 이론적인 걸 가지고 어떻게 실생활에 잘 들어올 수 있는가, 요거를 많이 봤고요. 패티김과 이미자의 경우에는 시대를 뛰어넘어 가지고 이 노래들이 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지금까지 적어도 가요 하나, 가수 하나가 히트를 치면 70년, 60년 내지 70년은 그냥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산 증인이에요. 판타스틱 베이비가 여기 붙어라를 한다면, 이미자가 월남에 공연을 처음 하러 가서 병사들, 남자 병사들이 이렇게 있는데, 야, 패티김 선생이 오셨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맨 처음 노래를 불러보라고 하니까 뭐 이런 걸 부르죠.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랑이지만, 그죠? 이렇게 보면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고 나니까 다 히트를 치고 좋아해요. 부대장이 밤에 패티김을 찾아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10시에 자야 되는데 11시 반이 되도록 잠을 못 자고 있으니까 병사들이라고 해요. 전부 다 막 이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했으니까 전부 숙자, 뭐 엄마 부르고 누나 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 다음날 아침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노래가 없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불렀던 노래가 그거예요. 사랑해,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이 노래 있죠. 저 하늘의 별빛이 반짝이는 한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패티김이 그렇게 불러주니까 병사들이 다 난리가 난 거죠. 그렇지. 헤어지는 노래 부르다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었다가 일어나는 이 분위기가 데모하는 현장에도, 권위주의에 맞서는 민주화 운동의 현장에도 노래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깝게는 2009년도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때 그것 때문에 부른 노래는 아니지만 김광석이가 뭐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그대 잘 가라, 이거 있죠. 예. 그대 모습 이대로 강물되리리,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아주 작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예. 여기서 강의를 할 것 같으면 밖에 사람들이 좀 시끄럽겠는데, 이렇게 그 노래를 불러주니까 어떠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다르죠. 그죠? 노래의 힘이 바로 그런 겁니다. 미술이라든지, 뭐 판화라든지, 뭐 이 오케스트라의 합주라든지, 뭐 하다못해 연극이라든지, 이런 거는 특별한 무대 장치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하려면 공간이 필요하고요. 연습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노래가 연습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그러지 않겠습니까? 노래라고 하는 것은 별다른 준비 없어도 분위기만 맞추어지면 불러볼 수 있습니다. 그 노래가 왜 그 노래가 되었는가?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80년대 초반에 조용필 말고 또 하나의 그 남자 영웅이 히어로면 여자 영웅은 헤로인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여자 영웅이 하나 있었죠. 이 민중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이선희라는 가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선희라는 가수가 이제 그 히트를 치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그리고 운동에 팍 빠져가지고 내가 이 운동을 통해서 무조건 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고 말 거야라고 했던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학생이었죠. 사회학과 대학생으로서 정말 그 사회대학원의 경제학과죠. 사회과학 대회 경제학과 아닙니까? 저는 경영학과의 경제학과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오늘 아침에도 경제학과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붙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남산에 끌려가가지고 막 두드려 맞았어요. 이렇게 미친 듯이 막 두드려 맞은 거야. 그러고 갇혔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민중운동 하는 애들 실적을 못 올려온다고 파출소로 이관이 됐는데 이게 피떡이 돼가지고 막 이관이 됐는데, 왜냐면 그걸 왜 실적을 못 올리는 거야? 실적을 올려야 니들도 승진할 거 아니야? 말하면서 막 고함을 쳤던 모양이에요. 그 파출소장이.
그래갖고 이 열받으니까 뭐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받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유시민을 다시 끄집어내갖고 형사들이 막 패요. 미친 듯이 밟고 패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회계를 보는 아가씨가, 그 파출소에도 회계 보는 아가씨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회계 보는 아가씨가 노래를 틀어놓고 서류를 작성하고 있더라는 거야. 맞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유시민이. 그죠? 그럼 이게 제대로 맞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틀어면서 근데 옆에 라디오를 틀고 있더래요. 라디오를. 그런데 그때 그 노래가 너무 좋았대. 나왔던 노래가. 이게 두드려 맞는 상황에서도 이야 이 노래 저 노래 그게 뭐냐면 옛날이요 하는 노래입니다. 그게 아시겠네요. 지난 시절 다시 지난 시절이 다시 올 수 없는가. 내가 이 안 두드려 맞는 시절이 다시 올 수 없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음악이라고 하고 있는 게 가지고 있는 유연성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도 못 따라잡아요. 아까 우리 두영 씨 말에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해보자면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라는 것은 우리가 예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라는 것은 구별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공자의 논문에서. 그리고 이 음악 있죠. 예라는 건 수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공자가 생각할 때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고래의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과 제자를 딱 구분 지어 놓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구별되는 것이죠. 악은 뭐라고 보는지 아십니까? 악이라는 것은 위지, 동, 같음을 위하여 존재한다. 이게 신촌대학교 내가 개교식 때도 썼던 말이에요. 같음을 위하여 존재한다. 왜? 같아요. 선생하고 제자하고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제 수업에 항상 신촌대에서 맥주 한 잔 딱 싸들고 들어오죠. 여자친구하고 같이 들어오고 그러다가 등록하고 이런 게 되죠. 그러니까 위지동이다 이거죠. 악은 그 예라는 것은 너무 그것만 강조하면 이게 사회가 딱딱하게 굳어진다. 아시겠죠? 구별만 강조하다 보면 딱딱하게 굳어져서 더 이상 안 된다. 재벌과 독재 체제가 강조했던 것도 구별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운동권이 그토록 노래했던 것도 악이 아니라 구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별이 아닌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예와 악이 좀 어우러질 수 있을까? 공자가 진정으로 원했던 세상은 별과 동이 함께하는 세상이었어요. 그걸 만들 수 없는가? 그래서 공자가 선택했던 방법이 음악을 좋아하는 거였습니다. 연주하고 노래 부르는 걸 누구보다 사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 공부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역사를 아주 재미있게 가르치는 사람한테 가봤자 그 사람은 역사를 잘 못 배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역사를 제대로 배운 사람한테 가서 배워보려고 했더니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보고 이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목표가 뭡니까? 라고 해서 내가 설민석을 격파하는 게 목표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 연극영화학과 출신 설민석을 내가 격파하겠다. 내가 역사 출신으로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봐라. 목표가 있으니까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꺾어야겠다라는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는데 이 노래를 부르는 감수성은 더 뛰어나게 됐습니다. 왜? 이 사람이 등장했잖아요. 그죠? 아이돌 가수도 아닌데 아이돌이 서는 무대에 나와서 노래를 불러서 듣는 아이돌을 감동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직까지 분당갑과 을에서 소리 지르던 게 그대로 남아가지고요. 조금 목소리가 원활하지 못한데 이거는 오늘 2시간을 계속 강의를 하다 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6월 달부터 아침에 하는 거는 여기 들어본 우리 박준석 군도 계시고 저 뒤에 우리 문성준 씨도 계십니다만 들어보신 분들은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목소리가 청아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청아하게 나오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트로트, 전통가요, 랩, 댄스, 성악 할 것 없이 영화 음악도 그렇고 근데 할 것 없이 전 장르에 걸쳐서 사회적인 문제를 파고 들어가는 특히 제가 금지곡에 아주 능합니다. 동백 아가씨가 금지곡이에요,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예, 박정희가 금지시켰습니다. 유경수가 싫어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러한 거를 제가 잘하니까 특히 패티김 노래는 거의 독보적인 그 아성을 구축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현대에서 함께 즐겁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백이성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